정상적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막상 당해보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닐걸요? 반장님, 정책자금 그거 사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반장님도요? 네, 우리 생각해보자고. 정책자금 담보 없고 보증인도 없는데 국가에서 사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리 2%대로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그냥 빌려준다고? 아, 이게 정상적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사기 같긴 하네요. 그지? 근데 사실 사기라기보단 이제 진짜 완전 치트키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이 치트키를 진짜 대부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정책자금이 뭐냐 같은 단순한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금리를 바가지로 써서 이제 1년에 몇백만 원씩 은행 이자를 더 내시는 분들 뼈 좀 때리려고 제가 만들었어요. 악플 엄청 달릴 것 같은데 그냥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악플 좀 달려도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금리 바가지만 안 쓰면 되는 거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장담하는데 최소 300만 원 이상은 아낍니다. 5분이면 되니까 끝까지 보세요. 이제 주유소를 예시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갑자기 무슨 주유소요? 반장님 기름 사업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주유소로 한번 설명하면 이제 한 방에 이해될 것 같아서. 자, 우리 팀장님 차 있죠? 네, 있죠. 차 있으면 이제 기름 넣으실 때 보통 리터당 100원이라도 싼데 찾아가지 않나요? 당연하죠. 10분 더 가도 싼 데 가요. 자, 이 영상 보는 사람들도 주유소는 싼 데 가면서 돈 빌릴 때는 왜 제일 비싼 데부터 가냐 이거죠. 자, 대출도 기름이랑 똑같습니다. 자, 같은 돈이에요. 같은 5천만 원인데 어디서 빌리는가에 따라 가격이 2배,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주유소로 제가 비유 계속해드리면 셀프 주유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셀프니까 리터당 기름이 제일 저렴하겠죠. 이게 정책자금이에요. 금리 2%대. 근데 그 다음에 일반 주유소, 우리 사람들이 넣어주는 주유소 있잖아요. 거기는 금리가 5에서 7%. 그 다음에 제일 비싼 데 어디야? 고속도로 휴게소. 휴게소 주유소 엄청 비싸잖아요. 이게 캐피탈이랑 저축은행이에요. 금리가 10에서 20%.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을 이제 운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이제 차에 기름이 앵고 났어. 주변 주유소를 찾아보니까 아예 없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출장, 그걸 부르겠죠? 그분을 불러가지고 기름 넣어달라고 하면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글쎄요. 상상만 해도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그게 대부분입니다. 자, 같은 기름이죠? 근데 어디서 넣느냐에 따라 리터당 가격이 3배 이상 차이 나요. 대출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같은 5천인데 정책자금으로 빌리면 연금리가 3% 기준 연 135만 원. 캐피탈로 빌리면 연 500만 원이 넘어요. 아니, 같은 돈인데 연에 365만 원 이상 차이 난다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대출 받으면 1년 만에 다 갚나요? 아니요? 그쵸? 절대 아니죠. 보통 평균적으로 최소 3년 정도 잡는단 말이죠. 그거 3년이면 1,000만 원이 넘네요. 맞아요. 이제 금리만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기름 넣을 때는 리터당 100원 아끼려고 10분 더 운전해서 셀프 주유소 간다면서, 근데 대출할 때는 연 365만 원을 그냥 태워버리고 계시답니다. 관장님 비유 진짜 잘하시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 하나 더 알려줄까? 여기서 더 무서운 거요? 뭔데요?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순서를 거꾸로 한다? 셀프 주유소 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어디 간다?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간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이제 돈 필요하면 어디부터 가나요? 보통 은행부터 가시긴 하죠. 맞아. 은행부터 갑니다. 근데 은행에서 뭐라 하죠? 담보 있냐? 매출 얼마냐? 신용등급이 뭐 낮네요? 이런 거. 정확해요. 이러면서 안 해주려고 하거나 뭐 준다 해도 뭐 담보 없으면 금리를 엄청 높게 때려버리거나. 그럼 팀장님 기분이 좀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진짜 막상 당해보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닐걸요? 급한데 안 해준다고 하니까 공부도 같이 밀려오니까 다음 달 월세 내야 하고 직원 월급 줘야 하고 거래처 대금 내야 하는데 은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은 보통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웃긴 게 더 잘해줍니다. 가면 거의 다 해준단 말이에요. 신용만 괜찮으면. 심사 빠르고 뭐 물어보는 것도 적고. 근데 왜 잘해주는지 아세요? 금리가 높아서? 맞아요. 비싸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가 비싼데 왜 안 망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거기서 넣으시는 거잖아요. 캐피탈이 그런 겁니다. 급한 대표님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비싼 줄 알면서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인 게 캐피탈 한 번 받으면 신용 점수가 한 번에 80점, 100점 훅훅 떨어지는 거예요. 체형만 딱밤 수준이 아니라 타이슨, 펀치 한 방 제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떨어지는 건 한 방인데 올라가는 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년 정도? 더 무서운 건
캐피탈 한 번 쓰면 절대 못 끊습니다. 이게 엄청 마약 같은 거랄까?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또 다른 캐피탈로 계속 돌려막기. 이게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뭐요? 신용카드 돌려막기요.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그거 갚으려고 신용카드 연금 서비스 받고 그거 갚으려고 또 다른 카드 받고 이거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캐피탈도 똑같아요. 하나 갚으려고 또 하나 받고 그거 갚으려고 현금 서비스 받고 6개월 뒤면 빚이 5배 돼 있는 거예요. 이자가 계속 불어난다 생각하면 돼요. 아, 마음 아프네요. 그렇죠. 안타깝죠. 이제 그러다 정책자금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신용점수 박살나서 정책자금이 대표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대출 잘 받는다는 사장님들 순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행, 캐피탈, 정책자금 이 순서대로 받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올바른 순서는요, 이제 정책자금 받고 은행 받고 캐피탈 가시는 건데 캐피탈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우리 성재간 유튜브를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고속도로 주유소 가지 마시고 무조건 셀프 주유소부터 가시길 바랍니다. 일반 주유소는 그 다음, 고속도로 주유소는 진짜 급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관장님, 전책 자금이 먼저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 받기 어렵지 않아요? 셀프 주유소가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하잖아요. 더운데 직접 내려야 되고 카드 긁어야 되고. 근데 일반 주유소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넣어주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 편하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비용들이 다 이자라고요. 정책자금도 그래요. 서류 많고 심사 좀 걸립니다. 근데 그 불편함 때문에 연 365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절감시킨다? 그럼 충분히 할 만하지 않는가? 그렇게 비교하니까 진짜 고민할 게 없네요. 야, 이 정도 솔직히 비우면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영상 본값 다 했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정책자금 정보 이제 계속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도움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고급 정보 들어갑니다. 이미 캐피탈 써버리신 분들은 정말 불편할 거 아니야,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자, 이거 궁금하시죠? 네, 이미 늦은 분들은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고 신용점수 낮아도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또 있다는 거죠. 한도는 좀 낮지만요. 한도 낮으면 의미 있을까요? 야, 그 말이라고요? 엄청 의미 있죠. 비율을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사장님 차에 기름이 앵꼬 났어요. 기름이 아예 없다고 차가 안 가요. 근데 고속도로 한복판이에요. 셀프 주유소까지는 또 뭐네? 이때 어떻게 해요? 일단 휴게소 가야죠. 그리고 셀프 주유소 가겠죠? 정확해요. 그게 맞는 전략입니다. 신용 낮으신 분들이 일단 한도 낮은 정책자금 먼저 받아서 이제 캐피탈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비싼 기름부터 갚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신용점수 올라가겠죠. 6개월, 1년 지나면 다 회복됐을 겁니다. 이제 그때 정책자금 크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일단 조금이라도 싼 거 넣고 비싼 기름부터 빼내는 거네요? 빙고! 완벽히 이해했네요. 근데 사장님들이 보통 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솔직히 궁금한 게요.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안 알려져 있어요? 정부가 마케팅을 못해요. 주유소로 비유하면요, 셀프 주유소가 골목 안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티맵, 네이버지도 아예 안 뜨는 거지.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100m 앞에 표지판 계속 붙어 있잖아. 계속 우리 가다 보면 1km 남았다, 2km 남았다 계속 이제 마케팅을 잘해주잖아요. 캐피탈 저축은행 광고는 TV에서 유튜브에서 계속 나옵니다. 산화 매일 보시잖아요. 근데 정책자금 광고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정부가 광고를 안 해요. 홈페이지 들어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서류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왜? 이거 치트키니까 알만하면 다 찾아서 쓰거든요. 신청 시작하면 1, 2분 만에 마감되는데 굳이 이걸 정부가 직접 알릴 필요가 있을까? 오늘 이 영상으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국가가 깔아놓은 합법 치트키가 있다는 거. 은행부터 가지 말고 정책자금부터 빼야 되는 거. 모르겠으면 댓글에 관장님 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 제가 직접 달아드리겠습니다. 구독자만 답변 달아드릴 거니까 꼭 구독하고 댓글 남겨주세요.